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금지시키겠다는 정책을 기습 발표하자 사전에 알지 못했던 미 군 지휘부가 시행 지침을 받지 못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 변경을 트위터에 통해 발표하다가 문장을 완성하는 사이 9분간 중단하는 바람에 펜타곤에선 북한 공격 명령으로 오해하는 파문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현역 미군 최고 지휘관들 사이에 사전 협의 없는 미군 정책 발표를 놓고 엇박자를 치는 바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의 장군들과 군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들의 미군 복무를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최고 지휘부는 사전에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 금지를 알지 못해 패닉에 빠진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역 미군 서열 1위인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은 역시 트위터를 통해 미군 정책 변화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으나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장관의 시행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정책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레이 육군 참모총장도 군인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데 아직 시행 지시나 지침을 국방부와 상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은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올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미 합참이 기습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던퍼드 의장은 물론 육해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4군 수뇌 중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한 미군 정책 기습 발표는 펜타곤과 미군 지휘부로부터 북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쓰면서 나의 장군들과 군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결코 용납 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쓰고 9분간이나 글쓰기를 중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펜타곤과 미군 지휘부는 핵미사일 도전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명령하거나 적어도 군사작전을 선언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초비상을 걸었던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분 후에 남은 문장인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를 용납 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성해 펜타곤과 미군 지휘부가 안도의 한숨을 돌렸으나 사전 협의나 통보 없는 기습 발표 때문에 큰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을 하나로 묶는 이번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8대 반대 2로 가결시켰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의 고용과 선박 운항 금지, 또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3개국에 대한 이번 제재법은 지난 25일 하원에서 찬성 419대 반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됩니다.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로 펼쳐질 매직쇼에 LA 한인 의류업체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 이제는 대형 쇼보다는 실속 있는 홍보 수단, 특히 온라인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는 뉴욕, 다음 달 14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대형 의류 박람회에 한인 의류업체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LA 자바시장 한인 의류업계에 따르면 지난 봄까지만 해도 뉴욕 페임이나 라스베가스 매직쇼에는 100에서 120여 개 업체들이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에 열리는 매직쇼 참가 업체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한인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한인업주는 불경기 속 매출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대형 쇼의 경우 부스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참여가 꺼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매직쇼의 경우 보통 부스 1개 렌트비는 $5,000로 한 업체가 기본 2-3개를 사용하는 걸 감안하면 $15,000 정도가 지출됩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나 당일 행사 직원 인건비, 호텔 숙박비 등까지 따지면 $30,00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서 받는 주문 절반 정도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적자를 보게 된다고 한인 업체들은 토로했습니다. LA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10.50에서 $12로 오른 것도 업체들이 매직쇼 참여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어페럴 뉴스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익이 적은 대형 쇼보다는 실속이 있는 쇼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옷들은 바이어들이 온라인 구매를 더 선호하고 있는 만큼 버짓 라인을 하는 업체들은 더 이상 매직쇼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쇼 비즈니스가 부족한 매출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온 건 사실이지만 벤더들이 몰리면서 파이가 줄고 온라인 매출까지 늘면서 의류박람회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한인은행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태평양은행이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행정체제 하에 빠르면 내년에 나스닥 상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은행 지주사 이사회를 대표하는 정광진 이사장을 비롯해 조혜영 행장 그리고 차기 행장으로 낙점된 헨리 김 수석 전무. 태평양은행의 3명의 트로이카 체제에서 은행의 나스닥 상장은 2018년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2019년 혹은 그 전이라도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신임 행장하고 스케줄, 타임테이블을 짤 거예요. 준비는 항상 돼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갈 수 있고 후년에도 갈 수 있고. 근데 상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개인이 결정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보드도 다 거기에 한 목소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켓도 거기에 맞아야 되고. 차근차근 행정 수업을 쌓아가고 있는 헨리 김 수석 전무도 나스닥 상장 준비는 언제나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타임라인에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고잉 레이스로 보면은 지금 올해 말에 한 18 밀리언이 넘을 것 같아요. 그 애프터 텍스로.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well over 20 밀리언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웃이 없어요. 그럼 anytime 우리는 ready입니다. 사실 내년도 ready예요. 사실. 향후 10년 안에 자산 규모 $50억 돌파를 목표로 매년 15% 정도의 자체 성장과 함께 M&A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은행은 올해 9월 뉴욕 베이사이드 지역에 새 지점을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2018년도에도 텍사스와 워싱턴 지역에 지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7명의 이사진 구성을 승인했고 독립회계법인의 크로호웨스 LLP를 인준했습니다. 한편 주총 후 가진 이사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직에서 사퇴한 정광진 이사장을 대신해 이상영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은행 측은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태평양은행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신념을 지닌 이상영 이사장을 중심으로 상장을 위한 타임라인은 더 구체화될 것으로 한인은행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진짜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들의 경우 주민들의 주택 소유율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5개 거점 도시들 가운데 올 2분기 중가주 프레즈노가 44.5%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48.3%만이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50.1%보다 떨어진 겁니다. 뉴욕은 49.8%로 3위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소득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 중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05년으로 과반인 55%를 기록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리버사이드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하위 19위인 인랜드 엠파이어의 경우 2분기 주택 소유율은 58.4%였는데 이는 지난 1분기 56.1%, 지난해 62.6%보다 하락한 겁니다. 전국에서 9번째로 주택 소유율이 낮은 샌디에고는 올 2분기 56.1%로 지난 1분기 57.9%보다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북가주의 산호세, 써니베일, 산타클라라 일대는 주택 소유율이 54.6%로 끝에서 5번째였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헤이워드는 55.1%로 7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면 지난 1분기 주택 소유율이 55.1%였다가 2분기에 53.8%로 줄어들었습니다. 주 단위로 나눴을 때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하위 4위였고 최악은 39.2%의 주택 소유율을 보인 워싱턴 DC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50.7%의 뉴욕, 53.7%의 하와이 순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상황과 달리 전국의 주택 소유율 전망은 꽤 낙관적입니다. 지난해 62.6%, 지난 1분기 63.6%에서 2분기에 63.7%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트룰리아의 랄프 맥래플린 경제학자는 렌트 가구 수를 능가한 주택 소유율 증가세가 올 상반기 내내 계속되면서 지난 10년간의 고비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문지혜입니다. 공중에서 추처럼 앞뒤로 흔들리며 빙빙 도는 놀이기구인 파이어볼이 오하이오주에서 사망사고를 낸 뒤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이 기구의 운영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어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지역 축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페어에서 파이어볼이 승객들을 태우고 움직이는 도중 고장이 나면서 기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찍은 사고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오면서 평소 이 기구를 즐겨온 놀이기구 이용객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저녁에 걸쳐 파이어볼 운영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세크라멘토 스테이트 페어 축제에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파이어볼에 탑승객을 태우지 말도록 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오렌지 카운티 페어에서도 파이어볼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G-포스 운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파이어볼을 제작한 네덜란드 제조사 KMG는 사망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과거 이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 기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들을 포함하는 아시아계의 로스쿨 진학과 법조계 진출이 쇠퇴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시아계의 로스쿨 진학이 최근 7년간 40% 이상 급감했고 정부 임명직이나 선출직 검사, 변호사, 판사 등 법조계 진출도 전체의 3에서 5%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첨단 분야와 의료 직종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조계에서는 반대로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이 급감하고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대부분 로펌이나 개업을 선택해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정부 검사나 변호사, 판사 진출에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변호사협회가 최초로 연구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법조인들은 지난 2000년 2만 명에서 현재 5만 3천 명으로 근 3배 늘어나면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의 로우스쿨 진학과 법조계 진출은 2009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계의 로우스쿨 신입생들은 지난 2009년 4,000명에서 2016년에는 2,260명으로 거의 절반인 무려 4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대학원생들은 아직 30대 로우스쿨에서 인종별로 보면 가장 많이 입학하고 있으나 신입생 숫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계의 로우스쿨 진학과 법조계 진출 열망이 크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아시아계는 70%나 로펌이나 개업하는 등의 민간 분야에 쏠리고 있는 반면
정부 진출은 14%, 비영리 기구는 7%에 그쳐 정치적 법적 영향력은 크게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출직과 임명직을 합해 정부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아시아계는 전체의 5.2%로 히스패닉과 같이 가장 적었으며 흑인 8%, 백인 80.7%의 비교가 되지 않는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명직 연방 검사나 변호사는 전체의 3%이고 선출직 법조인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판사는 전체 744명 중에 고작 25명으로 3.4%이고 주 법관 판사들은 2%에 그쳤습니다. 연방 판사에서도 백인들이 72%나 차지하고 있고 흑인 14.2%, 히스패닉 10.6%를 점유하고 있어 아시아계가 유난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